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7분 인명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 고아들의 부모가 되어준 홀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을 채널 초기에 연재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엔 우리 역사에서 뛰어난 업적을 올리고도 묻혀진 인물들에 대해서 들여다보았다면 이번 7분 인명록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한 공을 세웠던 인물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한국 전쟁 당시 고아들의 부모가 되어준 해리 홀트와 버다 홀트 부부. 해리 홀트는 1905년 4월 6일 미국 네브라스카주 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받은 공교육은 3년 정도뿐이었고요. 오직 농장에서 밀 재배 등 농사일에 전념을 하던 평범한 기독교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버다 마리안은 1904년 2월 5일 미국 아이오와주 데모인시에서 9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고요. 그녀 역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문학과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자랐던 평범한 소녀였죠. 그리고 작은 농장의 주인으로 성장한 청년 해리와 간호사로 일하던 버다는 1927년 12월 31일 결혼을 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유롭고 풍족했던 두 사람 사이에는 6명의 자녀, 일남 5녀까지 태어나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1937년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사우스 다코타에 큰 가뭄이 들면서 더 이상 농사 일이 어려워지자 이들 가족은 미국 서북부의 오레곤주 크레스웰 교회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재업, 그러니까 나무를 가공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사업은 번창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이 가족에게 커다란 불행이 덮치게 되었죠. 해리의 나이가 45세가 되었던 1950년 그가 심장병의 일종인 색전증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던 해리는 다행스럽게도 병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홀트 부부는 자신들의 남은 삶을 신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홀트 부부는 번창하던 제재소의 일부를 팔아서 다시 농장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교육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54년 12월 14일 부부는 오레곤주의 유게네 마을회관의 강연회에 참석을 하죠. 이 강연회는 한경직 목사와 밥 피어스 박사가 한국에서 창설한 선명회, 현재의 월드비전에서 주최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상영된 기록 영화는 한국전쟁의 참상 속에서 미망인과 고아들이 겪는 비참한 생활, 또 이들을 지원하는 선명회의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홀트 부부는 이 영상을 보고 한국의 고아들, 특히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들이 겪는 아픔을 위로해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1955년 4월, 해리는 자신의 부인인 버사에게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과 함께 한국을 직접 방문하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요. 버다 역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 숫자와 같은 8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5년 6월 3일 마침내 해리 홀트는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전쟁 후 처참하게 망가진 한국의 현실과 전쟁 고아들의 고통을 보고 듣게 된 해리는 입양 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죠. 당시에는 피난민 구호법에 의거해서 한 가정에 2명까지만 입양이 허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홀트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행히 7월 24일 해리 홀트와 입양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리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31일 하원에서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서 8월 12일 미국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이후 홀트 부부는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뉴버거에게 대리 입양에 관하여 문의를 했고,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대리 입양이란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의 한국에 가지 않고도 전문적인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답변을 받은 홀트 부부는 곧바로 홀트시 해외 양자회를 설립하고 뒤이어 고아재단 기금 역시 설립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962년 12월 정식 입양기관 인증서를 받으며 홀트 양자회, 훗날 홀트 국제아동복지회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 해리는 한국에서 입양된 고아들을 돌보며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미국으로 보냈고, 버사는 미국에서 해리가 보내온 아이들을 입양 가정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양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모두 256명의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게 되었죠. 이들은 고아들을 양부모와 연결시켜 주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57년부터 해마다 미국의 입양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낯선 이국 땅에서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958년 한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점차 확대되면서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해리는 녹번리, 현재의 은평구 녹번동 야산에 약 3,000평의 땅을 사서 당시 최고 수준의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이후에도 해리는 1958년부터 유럽 지역에서 입양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1959년에는 중남미 파라과이의 농토를 구입해서 한국 고아들 중에서 성인이 된 이들의 생업을 위해서 이들을 이주시키기까지도 합니다. 1961년이 되자 아이들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입양이 불가능한 연장 혼혈 아동과 장애 아동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1962년 1월 29일 농림부로부터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덕일이 일대에 임야 6만 평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물 40개를 올리게 되었죠. 1961년 11월 29일부터 녹번리에 학교를 설립해서 고아들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1964년 1월부터는 정신지체 아동을 기르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면서 대한민국 특수교육 분야의 길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4월 26일 해리 홀트는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리 홀트는 홀트 아동복지회를 비우고 40년 동안 홀트 아동복지회를 세우고 40년 동안 6만 6천 명 가량을 해외에 입양을 시켰고 고귀한 삶을 마감했던 것이죠. 그러나 버다 홀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좌절할 이유가 없었죠. 해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버다 홀트가 한국을 오가며 남편의 유지를 평생 이어받았습니다. 버다는 1995년 이 공로로 무궁 훈장을 받게 되었고요. 그녀 역시 남은 생을 한국의 고아와
장애 아동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2000년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공원묘지에 묻히게 되었죠. 자신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헐트 부부와 그들이 설립한 홀트 아동복지회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고아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